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의 중심에는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바로 유병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천의 산골 마을에서 그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깊은 산골 어디쯤 유병언이 살았던 별장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리산 자락의 끝자락으로 예로부터 운둔자들이나 세상을 등진 이들이 머물기 좋은 곳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자연스러운 차폐막을 형성하고 있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별세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 별장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내부에 설치된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벽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 또 다른 방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패널과 정교한 잠금 장치로 완벽하게 위장된 이 공간은 전문적인 수사관들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여러 차례 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밀한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위장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변 산세는 높고 험준하며 울창한 활렵 수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에서는 건물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유병언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주했습니다. 20대에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면서 종교적 열정에 빠져들었고, 이후 독특한 종교관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한강 유람선 사업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레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고, 유람선 사업은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절부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고 10여 명의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렸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복잡한 소유 구조 변경을 통해 청해진 해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동해 봅니다. 이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파라고 불리는 종교 공동체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순천 일대에는 이들의 수련원과 각종 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치제 마을 인근에는 야망연수원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신도들이 모여 각종 종교적 수련과 공동생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수련원에는 한때 상징적인 기차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깊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신도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이러한 상징물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지금은 침묵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적인 추적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역대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그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순천 일대의 복잡한 지형과 수많은 은신처들로 인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특히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정부 부족과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여러 차례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을 시도했지만 정작 주요 인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동행하던 신도 몇 명만을 연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2014년 6월 12일 마침내 별장 인근 매실밭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지만 각종 과학적 검증을 통해 유병헌 본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다양한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것은 인근에서 매실 농사를 짓던 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를 맡고 확인해 본 결과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민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 당시 유병헌 시신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변사체 발견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시민이 부패된 시신을 보고 그것이 특정 인물이라고 즉석해서 확신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신고자의 의도와 결과를 고려할 때 현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끝까지 원칙론을 고수하며 현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했고 이는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현상금 문제를 넘어서 세월호 사건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각종 음모론과 추측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치제 마을 주민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조용한 산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이들에게 갑자기 전국에 관심이 집중되고 수많은 취재진과 구경꾼들이 몰려오는 상황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예로부터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던 곳이었습니다. 인근에는 작은 농막들과 전원주택들이 산재해 있으며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조용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책임감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순천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선사합니다. 특히 이 지역의 계곡들은 수질이 매우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해서 여름철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각종 야생화와 산나물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역사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순천의 이 작은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한때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별장과 수련원 시설들은 대부분 방치되거나 철거되었고 지역은 원래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원파 관련 시설들도 대부분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한때 상징적 의미를 가졌던 기차 모형 같은 구조물들은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양양연수원 건물들도 비어있는 채로 자연 속에 묻혀가고 있으며 점차 세월의 흔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이 가진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계절에 맞춰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맑은 계곡물은 변함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순천 산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과 책임감 부족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권력과 부가 어떻게 개인을 타락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도 보여줍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인 숭배와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진실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생명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순천의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은 점차 자연 속에 묻혀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교훈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순천 산골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때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결국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끝없는 노력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비로소 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 산골의 조용한 아침, 새들의 지저김과 계곡물 소리가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